안녕하세요.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새해에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바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저금리 시대에 부자들은 수익형 부동산인 꼬마 빌딩으로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가격과 상권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꼬마 빌딩을 비롯해 재래상가, 아파트상가, 테마상가, 복합테마상가, 주상복합상가, 근린상가, 상가주택 등이 있습니다. 상가가 수익형 상품으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임대 수익과 함께 자본 수익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대형 빌딩보다 꼬마 빌딩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구상권이 아닌 전국구 상권이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상가라고 해서 전부 미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상권은 흔들리지 않아야 튼튼해집니다. 튼튼한 상권에서는 높은 수준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상인들이 몰려듭니다. 반면 상권이 흔들리면 매출액은 줄어듭니다. 게다가 임차인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공실은 늘어나고 임대료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상가에 대한 자본 손실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상권 변화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꼬마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산 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시기에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상가 건물은 입지, 즉 목 좋은 곳에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목이란 유동인구가 많은 곳 또는 역세권을 뜻합니다. 이런 곳에 있어야 상가의 미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웬만한 상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합니다. 반면 상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에 나가서 상품을 구매하는 횟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소매 판매액 규모가 1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전체 소매 판매액의 24.5%를 차지합니다. 온라인 판매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목 좋은 곳에 있는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유동인구는 유동인구일 뿐입니다. 역세권의 경우에도 유동인구가 주를 이룹니다. 상가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인구입니다. 상권에서는 100명의 유동인구보다 1명의 소비인구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에도 목만 좋다고 해서 매출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목이 아니라 맛입니다. 강릉의 한적한 농촌 마을에 커피를 파는 테라로사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유동인구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매일 전국에서 찾아오는 소비인구로 북적댑니다. 여기에 가면 소비자가 원하는 커피의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는 맛을 찾습니다. 그 집이 다소 불편한 곳에 있어도 그 맛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상가 건물의 목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를 한도 끝도 없이 올려서도 곤란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단기적으로 임대인에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상승의 끝은 결국 젠트리피케이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튼튼한 상권을 자랑했던 서울 가로수길이나 경리단길을 봅시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의 여파로 토종업종들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상가 건물의 자본 수익이 떨어지거나 자본 손실까지도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등 소비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도소매업종 종사자들은 상권의 목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의 잣대가 목과 유동인구여서는 안 되고 소비인구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소비 수준까지 높은 곳을 찾아봐야 합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